안녕하세요. 산논술 강사 김광순입니다. 임영기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셨죠? 저는 산논술에서 어떻게 논술 가르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한 20분 내에 빠르게 설명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저도 왠지 말하다 보면 길어져서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핵심 위주로 빠르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논술 2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요 자료입니다. 저기 설명회 자료. 프리미엄 정규반 3월 개강 설명회 자료의 22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강 선배들의 한 목소리, 시스템이 훌륭하다라고 큰 목소리로 써 있죠. 저희가 그냥 말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수강생들, 선배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저희 시스템이 훌륭하다라고 한번 광고를 해봤는데요. 요 큰 글씨보다 이제 조금 중요한 게 그 아래에 있는 좀 작은 글씨입니다. 평범한 학생도 좋은 시스템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썼습니다. 사실 가르칠 때 가장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하거나 불합격을 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논술 배우는 학생들을 보면 처음부터 엄청 소질이 뛰어나서 막 학력도 엄청나게 높고 어릴 때부터 글짓기를 잘했고 너무 글을 잘 쓰고 책도 수만 권 읽은 것 같고 입만 열면 잘잘잘 글만 쓰면 줄줄줄 이런 학생은 사실은 큰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은 드뭅니다. 제가 젊어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꽤 오래 가르쳤습니다. 한 지금 파트로 일한 것까지 시작하면 15년 이상 가르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학생은 만나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 건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받아서 1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은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평범하다라는 게 어떤 정도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질이 없거나 자신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어 좋아하는 학생, 나는 국문과 가고 싶어 이런 학생도 처음은 글을 잘 못 써요. 왜 그러냐 하면 글을 쓰는 경험이 일단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글을 막 쓰는 교육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뇌가 학력을 막 성장하게 되는 이 시기에 글 쓰는 공부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답 맞추는 공부 위주로 하게 되죠. 또 본인이 계속해서 글을 써왔다고는 하지만 자기한테 익숙한 글과 논술은 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논술은 아무래도 서구적인 글쓰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글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은 사실은 그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할 때 뭔가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단계가 사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첫째로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대단한 강의를 들어가지고 막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글로 안 나옵니다. 저희도 수업을 할 때 초점을 물론 당연히 좋은 강의, 재밌는 강의 가르치고 내용도 이해시키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애들이 좋은 글을 못 씁니다. 거기에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애들은 극소수예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글이 출발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죠. 이제 여기가 저희 논술 가르치기의 난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의는 해줄 수가 있는데 좋은 내용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좋은 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시스템, 평범한 애들이 글 잘 쓰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서 쓰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상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게 저희가 가르치는 방법론들을 쭉 따라오다 보면 스스로 생각해서 어느새 쓰고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은 너 스스로 해봐 그러면 안 합니다. 그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앉아있으면 우리가 막 가르쳐주면 막 떠보고 버스 탄 것 같고 기분 좋고 막 이제 공짜로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학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다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와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빵! 너 한번 해봐! 하고 막 이렇게 글 막 써요. 그럼 글 쓴 걸 또 저희가 첨삭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첨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 글 쓴 걸 보면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빨간 줄 그어야 됩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고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저희가 대면 첨삭을 해주게 되면 그런 식의 모든 걸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첨삭을 해주면 첨삭만 한 50분 걸리겠죠. 그러면 이 학생 기분이 어떨까요? 뭐 더 이상 글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좋다. 근데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글 안 써! 이렇게 될 겁니다. 그쪽은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일단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 하면 문제 풀립니다. 문제 풀리고 해설해 줍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 다 해설해 줍니다. 해설할 때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 논술을 보고 있는 29개 대학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술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들이 결국은 물어보는 것은 이 학생이 자료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사상가와 이 사상가의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 대조할 능력이 있느냐. 이 이론을 이 현상에 적용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결을 해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딱 보는 겁니다. 이게 비교와 적용입니다. 말하자면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즉 우리 학교에 와서 이 학생이 대학 수준의 이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요거 평가하는 게 말하자면 논술 시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병행 유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노리고 있는 사고 패턴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복잡하지만 단순화 잘라내고 그래서 에센스로 만들어 놓은 형태의 글쓰기 기본적인 한 문단, 긴 것도 아니에요. 약 200에서 250자, 약간 길게는 300자 정도의 한 문단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방법론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 문장에 나가야 되고, 물론 이제 여기서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고부터 걸려요. 맨 처음 수업을 한 문장은 어떻게 써야 돼?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주어를 안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서술은 자기가 호응을 맞게 썼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호응도 안 맞는 글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는 한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문장 약 5문장 정도로 본인이 물음받은 논제를 2-3개의 쪽글, 제시문을 읽고 답을 내는 형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내용뿐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써요. 물어봅니다. 주어 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은요, 안 돼. 그런 일반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씁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될까? 물어보고, 어떻게, 그럼 문장 어떻게 쓸까? 다 쓰는 겁니다. 요거를 배워요. 요거를 배우고 나서 저희는 집에 가서 복습을 시킵니다. 자기가 처음 쓴 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써봤으니까,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까 해설을 보고 자기 첨삭을 해봐라. 그리고 다시 쓰기를 해봐라. 좀 좋은 글로 고쳐봐라. 정도의 과제를 내줍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다시 쓰기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 처음에 쓴 글을 혼자 생각을 해보고 리뷰를 통해서 다시 쓰기를 해본 것과 안 한 것은 되게 차이가 큽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 하면 제가 이제 매 시간 글쓴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 앉혀놓고 이제 과제한 걸 같이 봅니다. 처음 쓰기 한 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얘기를, 처음 쓰기 해서 뭐 이런 게 문제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뭐 되게 활발하게 선생님과 대화를 안 나눕니다. 되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주 활달한 학생도 그 시간에는 상당히 조용한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들어가서 봐야지. 네. 네, 보고 올 걸. 집에 가서 봐야지. 네.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배운 글 써야 되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형태로 매주 글을 쌓아봤자 사실은 글은 많이 안 늘죠. 매주 와서 선생님의 좋은 말씀 듣고, 그래.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 집에 가는 겁니다. 안 늘어요. 이게 우리 평범한 학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습을 시킵니다. 근데 복습을 안 하죠. 여기가 문제예요. 복습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제 요 쓰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온라인 첨삭입니다. 요거를 이 23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에 저희가 온라인 첨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바꿔요. 요런 거 더 하자, 요런 거 빼자, 이거 더 하자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데 이 온라인 첨삭은 저희가 시작한 이후로 늘면 늘었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글 쓴 거 한번 온라인에다가 올려봐. 그러면 온라인에 올릴 친구들은 올려. 가지고 올 친구들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 첨삭을 계속해서 강화를 했을 때 얻는 효과가 뭐냐 하면 애들이 자기 처음 쓴 글 있잖아요. 요거를 온라인에다가 그냥 올리는 일을 시킵니다. 처음에. 되게 단순하죠. 아주 간단하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첨삭을 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선생님 첨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다시 쓰기를 하고 또 글을 올리면 선생님이 읽어보고 다시 첨삭을 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첨삭을 미친 듯이 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너무 많으면 애들이 읽질 않으니까 잘 읽어보고 주의 깊게 요 부분, 요 포인트를 고쳐야 된다는 걸 달아주면 그거를 가지고 고칠 수가 있겠죠. 여기를, 그러니까 요 복습 과정을 선생님한테 아주 작은, 그러니까 과제를 좀 잘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더 해요. 이 정도 시스템은 애들이 내가 올해 입시를 논술 아니면 안 되겠구나. 논술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초기에 세팅만 잘 돼 있으면, 초기에 선생님이랑 상담만 잘 돼 있고 의지가 조금만 있으면 이 정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학생이 수업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 쓴 글, 다시 쓴 글을 같이 보면서 고친 상황에서의 리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네가 이렇게 고친 건 되게 잘 됐고 이 부분이 아직 문제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고 그러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더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글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단 첫 단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되게 이상입니다. 이 이상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3월에 처음에 학원에 오면 이제 계약하잖아요.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선생님이 막 어떻게 하고 설명만 다 해줍니다. 과제 이렇게 하자. 너는 이 대학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일주일 고3 첫 주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첫 주, 둘째 주 정도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조 선생님들도 약간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가 한번 익숙하게 과제를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네 공부 패턴 안에다가 얘를 잘 들여가 봐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를 보고 이런 형태의 스스로 생각하는 형태의 과제가 처음부터 되는 학생이 있고 안 되는 학생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즉 처음 쓰기 한글을 선생님 강의를 들고 펼쳐봤는데 고칠 게 자기도 너무 많고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이제 멘붕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자세한 해설지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 방법론 그대로의 예시 답안도 그대로 줍니다. 저희는 예시 답안을 베끼기도 시킵니다. 왜요? 그러니까 좋은 예시 답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답안을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감상이 확 들어가지고 막 글을 쓰고 이게 답이다 이거 주는 답안이 아니고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원리대로 만든 답안을 주고 베꼈을 때 효과가 있는 형태의 답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베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단계도 있겠죠. 그럼 걔를 읽어보고 그걸 참조해서 본인이 수정할 수 있는 단계도 있겠죠. 또 그걸 참조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는 단계들도 있겠죠. 이 단계들을 저희는 사실은 펼쳐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를 시켜보니까 애들이 그런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각자의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지금부터는 너는 예시답안 필사를 먼저 하고 하지 말고 베껴 쓰지 말고 스스로 다시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베껴 써봐. 지금부터는 답안은 보되 그냥 써봐. 지금부터는 답안을 보지 말고 그냥 써봐. 라는 형태의 단계들을 계속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조금씩 스스로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어우, 잘했어. 이제 안 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더해서 이제 기본적인 수업의 과제뿐만 아니라 애들이 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쓰기를 하는 목적은 그 두 가지인데 조금 인문학적인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교니 적용이니 하는 사고 유형 방식을 자기 걸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사고가 딱 들어오면
뭐 문학에는 유리하지 않겠습니다만 논리적인 판단, 이게 상당히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를 갖추고 난 다음에 요거를 갖추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학 합격이죠.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업 때 하는 것을 온라인 공간에서 복습하는 게 익숙해진 학생들은 저희가 추가로 조금씩 아주 간단한 뭐 500자 정도, 짧게는 400자 정도의 유형을 익힐 수 있는 퀴즈 문제들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오래 하는 학생도 있고 짧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요 시간들을 조금 더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졌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는 학생이 하고 싶어 해요. 선생님, 근데 저 경희대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저 이 문제, 이거 어디 문제예요? 이화여대 문제. 전 남학생인데요. 이화여대 문제 풀어야 되나요? 풀면 좋단다. 계속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 풀어보자꾸나 하고 저희가 대학에 기출문제집을 만들어서 줍니다. 받으신 자료 중에 그 네모난 두꺼운 책 있죠? 이게 저희가 작년에 만든 자료예요. 올해 다시 만들 겁니다. 다시 만들었고 지금 최종 편집 작업 들어갔어요. 3월에 개강하면 그때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저희 지금 윤성진 선생님, 윤명기 선생님, 저 윤상원 선생님 네 분이 이제 작년에도 이 대학들, 대부분 대학들의 파이널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수업들, 이것뿐만 아니라 특강들도 있거든요. 담당하는 대학들 특강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즉 저희는 최신 내용들 다 알고 있어요. 대학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들이 작년 파이널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애들이 풀었으면 좋겠는 기출문제 혹은 기출문제 약간의 수정된 문제들을 거기에다 실어주고 그 문제의 자세한 해설까지 작년 파이널 수업을 바탕으로 쓴 해설들을 애들한테 다 예시자반까지 다 주고 풀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되게 좋죠.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나쁘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실 겁니다. 저희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시킬 수가 없냐 하면 수업하고 복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애들이 무슨 유형학습을 따로 해 문제집 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일 시험 보러 갔는데 보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지. 기출문제집 만들어서 주면 뭐합니까? 이거 문제가 왜 이래요? 나중에 풀어봐야지 하다가 그 대학 안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얘가 해결해 줍니다. 온라인이 해결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습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애들이 추가 유형 문제를 풀어서 온라인 공간에 올릴 시간이 생겨요. 그리고 올리면 선생님이 바로 봐주잖아요. 다시 해서 다시 씁니다. 시간이 생겨요. 기출문제 본인이 원하는 기출문제 주고 그거 한번 대학이 보통 2개, 3개 문제 세트로 만들어서 문제를 주는데 그중에 일단 1번 문제만 잘 써서 올려봐. 합니다. 올리고 선생님 첨삭 받고 근데 이 유형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고치는 게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부분을 고치면서 그 대학의 유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얘를 수업 시간에는 다 못해요.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진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핵심 유형들을 배워야 됩니다. 추가로 그리고 애들 니즈가 지금 다 다른 상황이죠. 준비하는 대학도 다 다른 상황이죠. 그거를 맞춰서 관리를 선생님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를 만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해요. 이 시스템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대학별 문제 풀기 시작하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협박도 같이 합니다. 근데 최저는 맞추고 있니? 최저도 공부하려. 그럼 오늘 대학 문제 언제 쓰나요? 시간을 잘 쪼개버려.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요 일들을 하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담이 들어갑니다. 3월 모의고사 본 시점, 6월 모의고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6모 본 시점 정도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당연히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 학생의 최저 추이를 놓고 보았을 때 어디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면 좋겠고 그 대학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뭐 6개면 6개, 뭐 4개면 4개 수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 지원을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여기는 올해 여기는 꼭 붙어야 되는 데가 어디 내 애들한테 그 어디 붙어 지금 단계에서 어디 붙어야 성균관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대부분 성신여대를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학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올해 붙어야 되는 데는 되게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이 상담들도 아주 긴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대학을 정하고 그 목표 대학의 추가 기출 문제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서 풀어보고, 그리고 7월부터는 주요 대학들의 특강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온라인에서 쓰기 공부하고 선생님이랑 쭉 수업 들으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추가로 대학별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부터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 산론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입니다. 7, 8, 9, 10, 4개월 동안 저희가 거의 대부분들의 대학들의 특강을, 주중 특강을 깝니다. 그리고 그 주중 특강을 들으면서 당연히 뭐 안 들어도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의 특강을 들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내가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니까 혼자 준비할 수 있겠어 라면 안 들어도 되겠죠. 하지만 필수로 꼭 붙고 싶은 대학들은 특강을 듣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가 너무 좋습니다. 좋다는 말씀밖에 자꾸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어떤 주의였냐면 저희가 특강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활동을 해봤습니다. 특강은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특강보다는 이제 직전 파이널, 요거 위주로 직전 대비를 시켜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 특강보다는 애들을 최대한 수업 안에서 다 대학 대비를 시키자라는 게 훨씬 더 강력했어요. 이거 저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들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가 이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공부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 애들이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훨씬 많이 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애들이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봐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잖아요. 육모 보잖아요. 학원에 애들이 무지무지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육모 이후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걔네들을 허투루 보지 않아요. 저희 첨삭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 반에 들어온 학생들 다 제가 첨삭합니다. 뭐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유형 연습 문제, 내가 걔한테 준 기출 문제 제가 다 첨삭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강 담당하죠. 특강에 들어온 애들을 제가 다 첨삭합니다. 안 맡겨요. 너는 젊고 낮은 강사니까 다 하는 모양이구나. 우리 대표 강사님이신 윤성진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시? 아니에요. 다 하십니다. 사진에 보시면 윤성진 선생님 되게 젊으신데 지금은 늙으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첨삭을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무지무지 바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애들은 사실은 본인 대학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되게 많죠. 그리고 문제도 여러 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더라도 저희가 제대로 봐줄 수 있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특강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애들한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특강을 되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강을 깐 수업 반들의 입시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늘린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니까 좋아. 애들이 더 쉽게 알고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써준 말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들어와가지고 더 금방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학기 동안에는 기본적인 논술의 체계들을 배워나가면서 학습 습관들을 잘 쌓아나간다면 육모 이후 여름부터는 완전한 실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저희가 권유드리는 논술 대비 방법이 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있냐면 34페이지를 보시면 고3 1년의 꼼꼼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하고 연간 일정이 1월, 2월 이제 프리미엄 정규반이 이미 개강해서 2월 반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신규로 들어온 학생들은 3월, 4월, 이제 3월 개학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컨설팅 하게 되고, 유형 훈련하고, 유형 훈련이 끝난 학생들 위주로 대학별 과제를 시작하고, 저희는 매 과정, 이제 3, 4월 과정, 1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5, 6월 과정, 2과정입니다. 과정이 끝날 때마다 과정평가를 해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성적표가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성적 시스템을 만들다가 왔는데 성적표를 주면 애들이 긴장합니다. 테스트 보는구나.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저희가 등급도 주고 총점도 주거든요. 저희 모의고사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어서 100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잘 보면 90점 넘는 학생이 1명, 80점 넘는 학생이 한 7명, 이 정도 되고, 보통은 70점, 60점에서 형성이 되는데, 성적표를 까보니까 자기만 50점. 뭐 이러면 너무 충격이겠죠. 근데 많아요. 그 정도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 평가에서 50점대, 즉 마지막 등급이죠. 이제 5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대학에 못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 등급을 받더라도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여름에서 충분히 실력이 올라가고 대학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성표를 나눠줄 때는 항상 되게 조심해요. 충격받지 말자. 우리 여기에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핀포인트로 잡아내서 거기를 공부하자라고 목표의식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익히고 나서 7월 여름방학 정규반 대학별 특강, 그 다음에 8월에 수시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8월 한 달이 되게 중요해요. 9월 모의고사가 9월 초, 아마 9월 첫째 주 화요일 날인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시험 보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수시원서 작성해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논술 보는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이미 저희는 6모, 9모 성적 추이를 보고 가능한 한 한 장을 날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도전 패키지를 학생이랑 계속 같이 만듭니다. 어머니도 보시고 피드백 받고 저희도 계속 고치고 이런 형태로 어느 대학이 어느 학과를 어떻게 중복되지 않는 시간들을 잘 골라서 쓸 수 있을지 만들어내고, 구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그래 이대로 쓰면 되겠다 하고 넣으면 좋겠지만 이제 구모에서도 많이 바뀝니다. 다시 상담을 하고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는 9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수능 전에 시험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11월이 되면 저희가 2주, 수능 보기 직전 2주 정도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 수능 최저 맞추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자마자 쭉 논술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9월, 10월에 있는 수능 직전에 보는 대학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 특강, 당연히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수능 보고 나서 쭉 있는 논술 시험들 직전 특강, 당연히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수업들을 다 잘 듣고 시험을 잘 보고 12월 9일 혹은 10일 혹은 12일에 발표가 나면 합격했어요 선생님 문자 이거 보내주면 저희가 앞에 보시다 보면 저희 합격생들 이름 쭉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감사하게 이름을 잘 올려드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합격 수기들 들어가 있죠. 수기들도 써주신 학생들 잘 감사하게 받아서 싣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24페이지 보시면 2016학년도부터 저희가 이거 집계를 시작을 했는데요. 11년 됐죠. 그동안 저희한테 이제 합격했다라고 보내준 학생이 1389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1년을 가르쳐 보면 합격한 학생보다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당연히 합격 못한 학생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논술학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고등학교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붙죠. 저희 4명 가르치면 1명, 1.5명 정도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붙어야 너무 이 과정을 잘 따라와가지고 합격 확률이 상당히, 과정평가 봐도 그렇고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다. 되게는 잘 될 것 같다라고 기대했던 학생이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됐으니까 아마 연락이 안 왔겠죠. 근데 그런 학생이 그 다음 연도에 선생님 잘 됐어요 하고 연락을 주는 경우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아마 연락 안 온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붙었는데 선생님이 싫어서 연락 안 했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숫자 집계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1년을 애들을 끌고 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사실 선생님이 엄청나게 시간을 쓰고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은 저희의 이 쓰는 시간이 얼마나 학생이 이만큼 따라와서 자기 걸 만들어갈 수 있게끔 투자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왠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논술 빡세 이런 얘기들이 돌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애들을 빡세게 시킨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 정도를 스스로 즐겁게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논술로 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고3 개강 이벤트로 논술 체험 플러스 논술 컨설팅 요 평가를 만들었는데요. 2월 14일 내일이죠. 그리고 15일 내일 모레, 다음 주 일요일 22일 그리고 25일 수요일 4번에 걸쳐서 아직 논술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고
저희들한테 간단한 평가를 받고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논술 지원과 수능에 관한 간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학원 보내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등록을 하셔서 테스트를 받으러 나오면 좋고요. 이 36페이지를 보시면 큰 글씨로 프리미엄 정규반 특전이라고 되어 있고 선논수는 모든 수강생의 대학별 문제풀이를 8개월간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글씨보다는 작은 글씨가 중요합니다.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학생들을 위해 매년 묵묵히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이런 고생을 받는가 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요렇게 해야 애들이 붙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덜 시켜서 붙는 방법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열심히 8개월간 공부한 학생들이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수업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